수업 중에 그 학부모 교실로 습격을 한 겁니다. 자,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녹음이 됐어요. 들어보시죠. 박 변호사님. 자, 수업 중인 상황에 이제 가해 학부모가 지금 왔었는데 특히 지인 남녀 두 사람을 대동해서 왔던 상황입니다. 성인이 셋이 왔군요. 성인이 세 명이 왔죠. 엄마랑 지인 2명하고 같이 와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고한 애 누구냐라고 하면서 교사 자질 없다라고 욕설을 했고요. 나중에 목 조르고 폭행도 지금 했습니다. 이 상황에 오늘 뭐 잘 걸렸어 너 오늘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기억 좀 들렸을 거예요. 녹취록 들어보면 선생님 반에 애들이 있다 좀 하지 말아달라 요청을 하고 애들아 좀 잠깐만 막 그 얘기하는데 이 녹취록 들어보면 학부모는 너희 반 애보다 우리가 더 소중하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. 내 새끼가 제일 소중해. 제일 소중해. 그리고 그 와중에 그 두 명은 뭐 중재하지도 않고 오히려 아마 거들었던 그런 것 같습니다. 예, 이 가해 학부모 결국 상해 등의 혐의로 법정에 섰는데요. 하지만 반성의 태도 없었습니다.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내 전남편 조폭이야.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? 자, 역시 이 선생님의 얘기, 피해 선생님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. 제가 증인으로 갔을 때 갑자기 이제 전 남편이 조폭이어서 우리 아이를 폭력적인 아이로 몰고 간 거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다음 재판에서는 전 남편이 으로 실형을 살고 있는 걸 알고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직장 조폭 사건 하니까 실제로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뭐 칼부림이 났고 저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이제 겁이 난 거죠. 여기서 이제 멈추라는 시그널인가? 실제로 법정에 검사님이 증언을 나오라고 했을 때 안 나온 친구들도 있고요. 자, 내 남편이 조폭이야도 아니고 내 전 남편이 조폭이야. 자, 그리고 또 더 황당한 거는 보통 이럴 땐 뭐 우리 신랑 뭐 경찰이야 검사야 이런 건데 조폭이 자랑이냐? 네, 그러면서 징역 살았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그러니까. 건데 이 선생님이 재판에서 증언하던 당시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. 가해자 측 변호인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. 혹시 이 가해자의 전 남편이 조폭이어서 이 아이를 폭력적인 아이로 몰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죠. 선생님은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고요. 그 이후에도 가해자의 변호인이 전 남편이 혹시 어떤 사건으로 실형 살고 있는지 아느냐 이런 식으로 또다시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선생님이 결국 그 사건을 검색을 해봤는데 관련 기사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하고요. 선생님도 반 학생들도 이 사건을 알고 혹시라도 보복당할까 봐 너무 두려웠다고 합니다. 거짓말은 아니었군요. 예, 실제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. 실제 선생님이랑 학생들이 그래서 실제로 신변보호 요청도 했습니다. 아유. 그리고 일부 학생들이 증언을 거부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. 학교 교실에 들어가서 선생님한테 폭력을 행사했던 그 학부모가 어제 법정에서 구속되는 일도 있었죠. 네, 그 자신의 아이가 그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을 받자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서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30대 학부모가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. 아니, 목까지 졸랐어요? 욕설뿐만 아니라 뭐 잡아 끌고 목을 조르고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데요. 징역 1년을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이 됐는데 이 학부모는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 명에게도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라면서 소리를 질러서 정서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. 자, 사건은 재작년 11월에 벌어졌는데요. 당시 녹취록 들어보시죠.
무슨 이것도 거의 협박성 발언에 가깝다고 느껴질 정도인데 그런데 이 30대 여성 학부모 자신에 대한 구속 판결이 어제 내려지자 이번에는 눈물을 흘렸다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재판부가 법정 구속을 명령하자 집에 아이가 혼자 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. 그러나 재판부는 가장 안전해야 할 교실에 정당한 사유 없이 침입을 하고 또 폭언과 폭행을 가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질타했는데요. 또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재판부 말처럼 사실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 바로 교실인데 실제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지 못한 곳인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. 이런 일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. 없어지면 좋겠습니다. 한 초등학교에서 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. 저희가 이 피해 선생님과 직접 연결이 됐는데 목소리가 나간 건 원치 않으셨어요. 하지만 입장은 전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. 유도를 배우고 있다고 먼저 맞짱을 뜨자고 했다고 합니다. 일요일이 되니까 무서워져서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한 거죠.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학교로 찾아가기로 했다고 합니다. 학교에 오자마자 그 학생 이름을 부르면서 큰 소리로 좀 소리를 지르셨고 또 아이들이 모두 좀 많이 놀래서 우는 아이도 있었다고 해요. 내가 한테 맞짱 뜨자고 했다며 소리를 질렀고 아버님이 빠른 걸음으로 좀 주먹을 쥐면서 다가가니 교사가 학생을 때리지 않도록 말리려고 했던 거라고 합니다. 자, 아이가 부모님한테 와서 아빠 나 내일 맞짱 뜨는데 맞을까 봐 무서워. 얘기할 수 있어요. 아이니까. 그렇죠. 자, 그렇다면 부모는 이때 야 그럼 내가 가서 해결할게 해야 되겠습니까?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? 말도 안 되죠. 자, 아이하고 지금 학부모의 아이하고 지금 또 다른 학생, 그 문제된 학생 두 아이가 학생이 이제 학교 초부터 좀 대립 관계, 갈등 관계였던 것 같고요. 아이가 이제 학교 못 가겠어요. 엄마, 아빠 왜 못 가는데 하니까 누구랑 맞짱 뜨기로 했는데 무서워서 못 가겠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아버지가 그 학교에 지금 간 겁니다. 근데 좀 놀라운 일이 좀 있습니다. 난동을 피웠는데 선생님이 좀 확인을 했어요. 그 아이 둘이를 불러서 누가 얘기를 했냐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내가 맞짱을 뜨자 얘기한 게 아니고 학부모의 아이가 나보고 맞짱을 뜨자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어이구야? 그러니까 학부모 아이가 맞냐고 물어보니까 예, 제가 먼저 하자고 했어요 라고 또 얘기를 했고요. 아이고. 그러면 사실 학부모에서 미안하다 하고 뭔가 상황을 종료시켜야 되는데 아니 우리 아이가 왜 맞짱 뜨자고 했겠냐고 왜 그랬겠냐고 오히려 본인 아이가 맞짱 뜨자고 했는데 오히려 그 상대 학생한테 더 화를 내는 이상한 적반하장으로 행동을 했던 겁니다. 야, 이것도 반전이네요. 예. 자, 현재 수사 중이라고요? 그렇습니다. 학교나 선생님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. 선생님은 교권을 침해당했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. 학교 측은 그 학부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했습니다. 그리고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그 당시에 피해 교사와 학생들이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못한다고 했는데 담임 교사와 당시 교실에 있던 학생들 대상으로 심리 안정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아이 때문에 어른 싸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학부모는 어떻든 간에 학교에 가가지고 아동 학대도 했고 교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경찰서에 신고돼서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.